자, 새로 나온 갤럭시 S25 엣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요즘에 정말 핫하고 또 아마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아주 얇은 요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5 엣지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지인이 사서 리뷰용으로 잠깐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 영상을 올려가지고 저는 좀 짧고 간단하게 빠르게 그렇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S24 울트라를 썼었는데 생각보다 휴대성이 별로여서 S25 일반 모델로 넘어왔다 라고 리뷰를 했었죠. 이게 보통 울트라 모델은 일반 모델 대비 한 50에서 60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은 화면 크기는 S25 플러스와 같은 6.7인치, 그리고 무게는 S25 울트라의 218g보다 가볍고 일반과 같은 163g, 또 두께는 일반의 7.2mm보다 얇은 5.8mm의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놈 스펙을 봤는데 미친놈, 그리고 두께가 얇은 것도 정말 좋은데 S24 울트라에서 S25 일반으로 넘어온 사용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이게 진짜 무게가 가벼운 게 대박입니다. 저는 두께가 얇은 것보다 무게가 가벼운 게 더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저는 울트라가 무거워가지고 일반 모델로 온 사람이거든요. 갤럭시 울트라 스마트폰이 갤럭시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면은 이 엣지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이렇게도 잘 만든다,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 출고가 기준으로 S25 플러스보다 약 15만원이 비싸고 울트라보다는 20만원 저렴합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려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점, 두 번째,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점, 세 번째는 얇은 두께로 인한 발열 이슈예요. 두께를 얇게 만들면서 망원 카메라를 삭제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인싸들은 2배, 3배 확대해서 쓰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배 이상 망원이 없으니 이렇게 당겨서 찍어야 되고 그만큼 화질이 조금 아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 망원 카메라를 굳이 안 쓰는 사람은 이거는 큰 불편함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일단 엣지의 화면 크기는 플러스 모델과 같지만 배터리 용량은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 기준 1000mAh 정도 낮고 심지어 S25 일반 모델보다 100mAh가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얇기 때문에 발열을 잘 느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쿨링을 위해 최대한 개선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배터리 발열 관련해서도 측정을 했는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그 얘기만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요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저는 S25 일반 모델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울트라 모델과 비교를 하려다가 S25와 배터리 용량도 비슷하고 또 무게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 일반 모델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울트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펙이에요. 6.67인치 화면 크기, QHD 플러스 해상도, 두께 5.8mm, 무게 163g, 배터리 용량은 3900mAh입니다. 또 그리고 S25 일반 모델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울트라 와이드밴드까지 지원하죠. 와, 근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 두께가 진짜 얇긴 해요. 엄청 얇아요. 이 오른손에 있는 게 갤럭시 S25 일반인데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두께가 확실히 체감되죠? 진짜 엄청 얇아요. 솔직히 처음에 S25보다 한 1.3mm 정도가 더 얇길래 오, 얇긴 얇네? 근데 이게 체감이 될까 싶었거든요. 진짜 바로 체감됩니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S25 시리즈의 화면 크기, 두께, 무게를 비교해보면은 S25 엣지가 얼마나 칼을 간 모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언박싱 상자는 일단 갤럭시 S25 다른 시리즈와 그냥 거의 똑같죠. 위랑 아래 실을 제거해주고 상자를 열어주면은 바로 갤럭시 S25 엣지가 나옵니다. 이때도 처음 잡자마자 느꼈던 거는 진짜 얇긴 얇네, 거기에 나아가서 아니 이 크기인데 이렇게 가볍다고? 이거였습니다. 그 외 구성품은 C2C 충전기와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6.7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아이스 블루 색상이에요. 일단 갤럭시 S25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아이스 블루, 티타늄 제트 블랙, 이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스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은 화이트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예 없더라고요. 또 그리고 빛을 받으면 약간 반사하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섬을 갤럭시 S25와 비교해보면 엣지 모델이 조금 더 높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보기 좀 흉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큰 이질감은 없었어요. 다만 그래도 카툭튀는 좀 심합니다.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많이 덜렁덜렁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소재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티타늄 프레임이 동일하게 적용됐고 뭐 여기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 그리고 하단의 C포트, 또 그리고 상단의 마이크, 이런 각종 사양들도 다른 갤럭시 S25 시리즈랑 거의 유사하네요. 네 번째는 카메라예요. 후면 메인 2억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다음으로 전면도 1200만화소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망원 카메라가 빠졌죠. 망원 카메라가 빠진 게 무슨 단점이냐, 일단은 확대를 해도 화질 손실이 거의 없는 광학줌을 사용할 수 없고 화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줌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들어서 S25 일반과 플러스는 3배까지 광학줌을 지원하고 울트라는 5배 광학줌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확대까지는 화질 손실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 엣지는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줌으로 확대해서 촬영하면은 일정 부분 화질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카메라 자체가 울트라와 같은 2억 화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큰 화질 저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화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망원을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일단 그래도 리뷰를 위해서 3배랑 5배 디지털 줌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해봤습니다. 사실 S25 울트라랑 비교해보면은 가장 좋지만 없어가지고 아무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은 약간 아쉬울 수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크리티컬한 단점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멀리 있는 풍경이나 사람을 확대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5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6.7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이며 다이나믹 아몰레이드 2X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2600니트, 주사율은 120Hz예요. 일단은 S25와 비교한다면 화면 크기와 해상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스펙은 다른 시리즈들과 거의 유사해요. 결론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스펙 우수하고 해상도 같은 경우도 FHD 플러스인 갤럭시 S25보다 높은 QHD 플러스를 채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S25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전면은 이번 연도에 새롭게 출시한 코닝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 유리가 적용됐는데 내구성은 S25 울트라에 탑재된 아머2 액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25 엣지는 AR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비침 현상이 있으니까 AR 보호 필름 구입을 적극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에 S25 일반 모델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AR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품 AR 보호 필름을 제가 직접 구입해서 딸깍 붙이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하 좌우 베젤 굵기 균일하고 갤럭시 S25와 베젤 굵기를 비교해보면 역시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성능입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 메모리는 12기가, 저장 용량은 업그레이드돼서 512기가예요. 이게 칩셋은 말할 것도 없이 현존 최강 스냅드래곤 칩셋이죠.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정말 잘 썼는데 이 S25로 넘어와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처음 썼을 때의 만족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바로바로 느껴졌어요. 아무튼 긱벤치랑 3D 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점수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실내 온도 22도에서 싱글코어 2738점, 멀티코어 9442점, GPU는 17473점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3D 마크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안정성이 50% 밑으로 떨어졌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루프1 이후 스로틀링이 걸려서 점수가 낮아졌고 4000대를 유지하다가 루프7 이후로는 3000대 중후반에서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갤럭시 S25와 성능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갤럭시 S25의 점수가 약간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싱글이랑 멀티코어도 좀 차이가 나고 또 GPU 점수도 차이가 나죠. 저는 근데 몇 번을 돌려봐도 17000대로 나오길래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 점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냉장고 3분 넣었다가 빼봤습니다. 효과 지기네. 일단은 성능 점수도 점수인데 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터리랑 발열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봤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900mAh이고 최대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일단은 충전 테스트를 해봤는데 20분 동안 35% 충전이 됐고 80%까지는 47분, 100% 완충까지는 약 1시간 9분이 걸렸습니다. 또 S25랑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배터리 감소율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했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는 총 3시간 시청했고 결론은 배터리 소모량과 발열 거의 대부분 같았습니다. 둘 다 76%에서 영상을 시청해서 50%, 51%가 됐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3시간 시청했을 때의 온도도 약 31도로 거의 같은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게임을 30분 동안 해봤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게임 내 설정은 100% 동일하게 세팅했지만 게임 내 환경, 그러니까 필드 위 시간이나 실제로 몬스터를 잡는 시간 그거는 100%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이 배터리나 발열 테스트는 어느 정도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신이에요. 갤럭시 S25 엣지 기준 게임 시작 전 온도는 28도, 배터리는 93%였고 30분 게임했을 때의 온도는 38도, 배터리는 84%로 온도는 10도 상승, 배터리는 9%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S25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게임 30분 후 온도 12도 상승, 배터리는 9% 감소했네요. 결론은 온도는 S25 일반이 2도 넘게 상승했고 배터리 소모량은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비노기 모바일이에요. 갤럭시 S25 엣지 기준 게임 시작 전 온도는 29도, 배터리는 66%였고 게임 후 온도는 41도, 배터리는 49%로 온도 12도 상승, 배터리는 1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S25 일반 모델은 게임 후 온도 15도 상승, 배터리는 12% 감소했네요. 이거는 S25의 온도가 3도 정도 더 높게 상승했는데 배터리는 오히려 엣지 모델이 5% 더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환경이 거의 일치하는 3D 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초기에 S25 엣지가 일반 모델보다 온도가 좀 높았다가 나중에는 거의 1,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두 모델이 배터리나 발열 관련해서 엄청 큰 차이까지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S25 일반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렵겠지만 S25 플러스나 울트라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용량이 좀 아쉬운데?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곱 번째는 스피커예요. 듀얼 스피커로 되어 있고 스피커도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25랑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 포코 M7 프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제가 6.2인치 크기의 S25 일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화면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을 이번에 좋아하게 돼서 저는 아마 이번에는 엣지 모델로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안 산 이유기도 하죠. 이거는 개인적인 호불호니까요. 다만 제가 화면 크기가 큰 스마트폰을 좋아한다고 했더라면은 저는 그땐 무조건 S25 엣지를 구입했을 것 같아요. S25 일반 모델보다 1.3mm가 더 얇고 또 플러스랑 같은 화면 크기면서 일반 모델보다 화면 크기가 0.5인치가 더 큰데 무게는 S25 일반 모델과 같고 이거는 너무 메리트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는 것처럼 카메라와 배터리 이슈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이건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는 단점이 아닌데 할 수도 있고 나한테는 너무 큰 단점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거는 내년에 만약에 S25 엣지2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나올지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망원 카메라 추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용량은 좀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갤럭시 S25 엣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새로운 라인업이 나와서 정말 좋고 또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폰도 슬림 모델이 나오죠?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